어차피 여러분들 성적만 올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하든지 간에 결국에 성적 올리는 게 끝이고, 성적 올라서 대학 잘 가는 게 끝이죠. 뭐 여러분 수학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수학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적 올라서 대학 잘 가고 싶은 게 여러분들 목적이잖아요. 저의 목적도 똑같아요. 반대로 성적 올리려면 그 원리 자체가 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평가원의 원리, 평가원의 출제 의도, 이런 것들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가원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난 이렇게 출제한다, 난 계속 이렇게 출제하고 있어 하는데, 그런 거 못 보고 우리는 문제만 풀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죠. 그냥 다 필요 없고 성적 올리는 거에 우리가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3점짜리 또는 쉬운 4점짜리는 간단하게 풀릴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4점짜리,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기 좀 어려워할 거예요. 그 차이가 뭐길래 왜 나는 4점짜리 어려운 문제 못 풀고 성적들은 항상 2등급, 3등급 여기에 계속 머무를지. 그리고 반대로 이 내가 못 푸는 문제를 극복만 한다면 반대로 성적은 금방 오를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께 수학 문제를 어떻게 읽는지, 정확하게 말해서 어떻게 표상하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문제 열심히 풀면 돼, 문제 많이 풀면 돼,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읽는 방법조차 연습해 본 적 한 번도 없을 거예요. 풀이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나요? 읽는 방법을 아무도 안 알려줘요. 국어 지문은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영어 지문은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왜 수학 지문은 하나도 안 읽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학도 똑같이 국어처럼 읽으셔야 돼요. 아니 그냥 풀리던데? 쉬운 문제는 그냥 풀리죠. 3점짜리 뭐 읽든 말든 그냥 풀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혀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읽는 게 와 국어처럼 엄청 복잡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정확하게 문제를 읽을 수가 있겠고 성적이 금방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여기 평가원의 행동 영역이라고 있어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평가원에서 대놓고 이거를 출제한다로 되어 있고요. 알겠지만 저는 이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 주어진 용어, 기호, 식, 그래프, 표, 성질, 적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파악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가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수학적 표현을 변환하고 분석하며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을 한 번도 공부한 적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냥 뭐예요? 그냥 뭐 이거 나오면 이거 해, 저거 나오면 저거 해, 이렇게 하면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표상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는 문제를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뇌과학적으로도 분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은 이거예요. 잘 읽고 이해하려면 텍스트를 그림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텍스트보단 그림이 훨씬 와닿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 눈, 코, 입 다 똑같이 달려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얼굴로서 구별할 수 있어요. 왜요? 눈이 살짝만 바뀌어도 다른 사람을 인식이 됩니다. 그죠?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눈, 코, 입 다 달려있는데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30명 반에 있는 사람들 다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전교생에서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뭐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별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는 언어랑 시각을 따로 동시에 써요. 그리고 작은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작업기호는 굉장히 좁아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읽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걸 문제를 다 읽어가지고 다 이해한 다음에 답 내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 문제를 뒤에 거부터 봐가지고 아 이렇게 풀면 되겠다? 절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반화된 방법은 아닙니다. 구하는 게 뭔지 보는 거는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 얘부터 출발하면 되겠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상황을 표상하는 걸 연습할 거예요. 왜? 우리 작업기억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눈에 그림을 한눈에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읽어볼까? 한번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 킬러 문제들 이런 것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15번 문제인데 구모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는 문제를 시각화할 거예요. 그 시각화라는 건 상황을 문제가 되는 점, 바뀌는 점에서 저희는 점선면을 표시할 거예요. 다시 우리는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되는 점, 변화가 되는 점, 얘네들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뭘로써? 점선면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최고차의 수위는 3차함수 fx 있대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정보를 잡기 시작해요. 3차함수 이거 누가 몰라요? 누가 몰라 이거? 비율관계 2대1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뒤에가 뭔 말인지 몰라요.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는 거? 아닌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맞고 틀리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서 엄밀성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성적 올리는 게임하고 있는 거고요. 성적 올리는 게임을 단기간에 하려면 목적에 맞춰서 문제 풀어야 돼요. 수능의 목적이 뭐예요? 사고력 시험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퍼즐 푸는 거예요. 이거 퍼즐 푸는 게임이에요. 단순하게. 근데 그 본질이 아니라 그 이상한 수학의 본질이니 진짜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니 이런 거에 맞춰서 공부하다 보면은 수학자 되는 게 맞죠. 그런 거 원래면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맞고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 과정 따는 게 맞죠. 왜 수능판이 있냐고요. 수능판은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성적 올려서 점수 잘 따서 대학 잘 가는 게 끝이에요. 그게 승자고요. 무슨 박사과정에 그럼 박사과정에서 논문 쓰는 게 훨씬 낫죠. 왜 여기 있냐고요. 단순해요. 우리는 뭐예요? 성적 올리는 게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문제가 되는 점이 어디예요? 이 gx가 지금 gx가 문제가 되는 점 어디죠? fx가 0일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얘를 시각화해 볼게요. 어떻게 되죠? 얘는 이렇게 x축을 그릴 거예요. 왜요? fx가 0인 점에서 뭔가 여기서 바뀌어요. 여기서 바뀔 거예요. fx가. 이거 납득돼요?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만날 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바뀌는데 지금 뭐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x가 3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x가 3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납득돼요? 다시 fx가 0일 때, 즉 x축이 fx랑 만났을 때 문제가 될 건데 지금 3에서 문제가 돼요. 그럼 얘를 시각화하면 어떻게 되죠? 3에서 이렇게 만나는 걸 나타낼 수 있겠고 보면 알겠지만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알겠지만 자 이걸 조금 더 가볼게요. fx 플러스 3 fx 플러스 1 fx를 돼 있어요. 그럼 얘도 분명히 얘가 0일 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뭐가 돼? 얘도 0으로 가야 돼. 얘는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1로 가니까 얘는 문제가 될 거 없고 어차피 얘 0으로 할 때 얘도 0으로 가서 약분이 돼야 돼요. 이건 개념이에요. 이건 개념이에요. 그럼 따라서 어디도 문제가 되죠? 6에서도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시각화한 게 이 점 두 개가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안 쓴 조건 뭐 있죠 지금? 안 쓴 조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아직 안 썼거든요. 이것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3에서 지금 fx가 0일 때가 될 건데 그때 g3 빼기 1이 극한값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식 쓰면 끝나요. 어떻게 되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 x 빼기 3 x 빼기 6 x 빼기 알파 x 빼기 3 x 빼기 알파 플러스 3 그 다음에 fx 더하기 1 얘가 뭐가 된다? 얘가 2가 된다는 거죠. 3 빼기 1이니까 그럼 알겠지만 3으로 할 때 약분이 되겠고 3을 대입하면 뭐가 돼? 6 빼기 알파에다가 그 다음에 1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3 빼기 알파 이렇게 되겠죠. 얘가 2다 된다. 그러니까 알파 나오겠죠. 그럼 뭐예요? 끝난 거예요. fx가. 이해됐나요? 핵심은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황을 표상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만 적용되냐? 절대로 아니에요. 자, 다른 문제 볼게요. 이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도 같이 읽어볼게요.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대요. fx는 0에 서류하는 식이 두 개다. 그럼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이것도 되고 막 이것도 그리고 싶은데 확실한 것부터 일단 표상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시각화하는 거예요. fx 전체를 그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거 못 그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5등급도 그릴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두 점 알파랑 베타를 찍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건 저희가 모르겠어요. 케이스 4개 나눌까요? 아직은 나누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 조건 볼게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결국에는 얘도 지금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x 빼기 fx가 알파랑 베타. 우리는 항상 점선 면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결국에는 fx는 나타낸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다시 fx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나 조건이. 그럼 얘를 표상하면 어떻게 되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 선들이 표상이 되는 거예요. 문제 읽고. 그래서 뭔 말이에요? 이 직선과 만나는 게 몇 개다? 3개다. 이 문제가 이렇게 표상이 돼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 뭐는 거 이제? 여기 맞춰서 이제 퍼즐 맞추듯이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래서 일단 먼저 문제를 읽어주세요라고 하면 이런 선들이 일단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 하면 되지? 아까 말한 대로 두 개면서 접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겠죠. 만약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미 두 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거. 괜찮아요. 왜요? 이미 하나, 두 개 생기겠고 3개, 4개 되잖아요 지금. 아무리 적게 만나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얘도 아무리 적게 만나도 몇 개 만나요 지금? 이미 하나, 둘, 3개, 4개가 만나요. 이해됐어요? 아 이건 안 되겠고 최고차의 이게 안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할까? 최고차의 수가 음수일 때 볼게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알겠지만 하나, 2개 생기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2개 만나는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또 뭐도 되죠? 만약에 여기서 접한다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했다가 이런 느낌 되겠죠. 이게 일단 먼저 문제 읽고 저희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조건 뭘까요? 이 조건은 아직 안 썼거든요. 이 조건은 뭔 말할 거야 지금?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게 일단 점선면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거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4가 되는데 미분계수 1 넣었을 때가 1 된대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계수가 1이고 그 다음에 F'0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일 것 같아요. F'1이 1이다. 왜요? 알겠지만 이게 지금 기울기가 1에서 접하는 상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미분계수가 1 되려면 일단 이건 안 되겠다. 그렇죠? 왜냐면 미분계수 1 되는 게 여기랑 여기가 되는데 이건 밑에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결국 여기랑 또 여기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1,4고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 둘 중에 하나 되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얘가 뭔 말이에요 지금? 0 넣었을 때 1보다 크대요. 그럼 만약에 두 번째를 한다면 이거는 다 0보다 0일 땐 1보다 작으니까 이게 안 되겠고 얘가 답이겠죠. 아 그래서 여기 뭐예요? 1,4고 미분계수가 1 이렇게가 이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보통 어디에 초점 맞추면 이 빨강색 이 그래프를 그린 거에 초점 맞춰요. 항상 해설 들을 때. 근데 그건 해설이고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이렇게 표상하는 연습이 더 중요해요. 이 문제 나올까요? 절대로 똑같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선 긋고 상호 표상하는 건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처음 보는 문제를 표상하는 연습 그리고 그 표상했을 때 어떻게 좀 답까지 어떻게 내는지 여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볼 문제는 아마 생소할 거예요. 처음 보는 걸 거예요. 평가원이 익숙한 걸 내진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내면 좋겠지만 알겠지만 등급컷이 굉장히 높겠죠. 변별력 있는 문제는 분명히 생소할 거고 그 생소함을 어떻게 뚫는지가 최적화가 돼야 돼요. 딱딱딱 돼야 돼요. 킬러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풀려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처음 봤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단순히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외워서 푼다는 건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해서 얘를 먼저 표상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내면 되겠다. 이런 알고리즘으로 계속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평가원에서 원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